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 책을 읽어볼 거예요. 난 신간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흔한 엄마에서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마다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몇 권이 있는데도 다 대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냥 구입을 하게 됐어요. 구입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첫날 거의 다 읽었고, 여기 뒷부분은 좀 중고등학교 관련된 내용이어서 아직은 덮어두고 앞부분까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본 내용 중에서 재밌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제집을 몇 권을 사용을 할 건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23년 동안 수학을 가르쳐온 학원 선생님이신 분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 주셨더라고요. 일단 앞부분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과정을 좀 훑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내신을 잘 받게 해주기 위해서 좀 90점 이상, 80점, 90점 이상을 받는 아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4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아이가 1등급 90점 이상을 넘는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는 결국은 그 아이들을 변별력을 줘서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안에 90점 이상 받는 아이들의 40%의 아이들이 또 다시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중 때 90점 이상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가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점점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 수학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초등 때부터 스스로 공부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추상적인 개념을 해석하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으로 계속 공부해도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공부는 스스로 생각하기와 직접 연필을 움직여보는 쓰기 방식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해설지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직접 생각을 하고 푸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해설지 보고 바로바로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해설지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많이 푸는 거, 그리고 강의를 선생님한테 들어서 이해를 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고 푸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독해하고 분석하는 능력, 배운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설계하는 능력, 주어진 조건들을 보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해결력 혹은 심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적은 문제라도 모든 문제를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제대로 된 심화란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시험의 중요성이 초중보다도 고등이 훨씬 크고 고등학교 수학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초등학교 내용을 너무 어렵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많은 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초등 때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등 각 학년은 2권 구조, 개념교재 1권, 심화교재 1권 정도가 적당하고 자율학기제 때문에 시험을 안 치르는 중1 과정은 3권 정도, 개념교재 하나, 유형교재 하나, 심화교재 하나가 적당하고 내신 시험을 치르는 중2, 중3 과정은 4권에서 5권 구조가 적당하다는, 심화를 1~2권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고1보다 고2, 고3 과정을 더 많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짜야 하기 때문이라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2, 고3 내용이 정말 수학의 핵심이고 정말 많은 내용들이 그때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수학이 언어 능력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개념과 용어, 내용이 갑자기 많아지는 시기가 중1하고 고1 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1 딱 들어갔을 때 중학교 어휘, 단어를 사용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고1 들어가서 수학 교과서의 개념 설명이 고1 수준의 단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이 또 넘어가는 게 힘들다는, 언어 실력이 부족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화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중요하다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쏟기를 초등 때, 미취학 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 토론 학원을 보내면 좋은 게, 언어를, 책을 읽고 그걸 정리하는 습관이, 다시 자기 생각으로 정리한 습관이 되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렇게 디딤돌, 기본, 응용, 최상위, 이런 최상위 S, 응용, 이런 교재들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고요. 중등의 교재들도, 문제집도 아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예를,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하시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신 거죠. 그래서 P양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과학고, 영재고 전문 학원에 들어가서 6학년 때부터 기본 정석으로 고1 과정을 나갔대요. 근데 과학고, 영재고에 진학하지 못하고 외고에 들어갔는데, 외고에서 정석을 이미 선행을 했는데도 수학을 어려움을 느껴서 내신 등급이 5, 6등급밖에 안 나온다고. 그리고 수학 때문에 문과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수능에 실패해서 재수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게 초등학교 때 엄청 선행을 해도 그게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앞쪽에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초등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 많이 계셨으니까 학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데, 학원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있는데, 초등에 있는 수학 학원은, 초등을 전문으로 하는 수학 학원은 고등학교, 중학교 부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아이들이 학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지금의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가도록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아이 실력을 선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부모님이 안 도와도록 좀 만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중등 수학 전문 학원에서도 길게까지 고등 수학까지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가면 아이들이 힘들어한대요. 수학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수학 자체 성적이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앞서 얘기했던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면은 수학 학원들을 계속 바꾸면서 이렇게 전전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원의 구조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해력보다는, 선생님한테 들어서 이해하는 이해력보다는 자기가 직접 푸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키워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습관을 잘 키워야 되는데, 자기 주도성을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풀었을 때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질문을 해서 물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풀기보다는 모르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를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채점도 바로바로 해주지 말고 아이들이 다 풀고 나서 좀 긴 호흡으로 채점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선행보다는 심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학년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심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만약에 선행을 해서 그 앞서 배운 내용으로 고2 때 있는 수열 개념으로 지금의 뭐 중학교 문제를 푸는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자,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 풀고 그거에 재미를 붙이도록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공부를 그냥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는 거를 강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엉덩이 힘.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중1이 고등 수학을 잘하기 위한 문제 해결력을 여유 있게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래요. 왜냐하면 중1까지가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대비한 준비를 할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근데 중2부터는 현행이 굉장히 중요가 되고 그 시험을 내신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는 1시간 한 문제를 가지고 2시간씩 생각하는 이런 과정의 거를 중2 이상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 해주고 있고, 초등 때는 오답을 안 시킨다 그래요.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고, 연산이 그냥 실수로 틀리는 거는 굳이 다시 오답을 하지 않는다는, 초등 때는 오답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은 굳이 연산 교재를 따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연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거를 반복되고 질리게 굳이 하지 말고 차라리 심화를 하면서 그 연산 개념을 활용해서 자기가 단단하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 수학 능력이 되면은 심화 교재를 바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아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적인 해결 방법이 독서니 학원만 주구장창 보내기보다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고력 수학을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력이 좀 놀이와 흥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수학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고력 수학을 하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9학년이 돼서는 사고력 수학을 아마 좀 하기 싫어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조언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미취학 시절부터 초 4학년까지가 습관과 태도를 만드는 핵심적 시기이고 초등학교 5, 6학년이 그 습관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명문대 합격한 학생들의 예를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중등부터는 어느 정도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자기가 이제 정말 그때 중학교 이후에서는 자기가 만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자기 내적 동기로 이제 하게 되긴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독서 습관,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원칙 등을 잘 세워주면 초등 고학년의 습관이 완성이 되고 중등부터는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래서 미취학 때는 집중할 수 있는 활동들, 독서, 바둑, 보드게임, 오래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습관이 잘 되고 이렇게 재미를 좀 알게 되면 중고등 이후에는 재미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중고등학교에 대한 단계 연습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1단계가 앉아있는 습관 만들기. 그래서 3, 4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12시간 동안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2단계로 만화책을 보면서라도 어떻게든 앉아있는 연습, 습관을 이제는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만화책을 보더라도 앉아있는 습관을, 그 다음에는 뭐 소설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필독서를 읽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이제 하면서 어쨌든 앉아있는 시간, 그게 몸에 배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항상 끝까지 마무리해서 다 하는 습관,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심리적인 부분, 자기 암시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물론 아이가 집중하지 않거나 숙제를 다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서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다 보니 감정이 앞서 학습 능력 자체에 대해 혼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몰라? 큰일 났네. 3학년인데 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와 같은 말들은 아이에게 위기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말들입니다. 아이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점점 수학에 자신감을 잃어갈 것입니다. 아이의 능력과 관련된 부모의 심한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심한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좀 아이 습관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서 이렇게 부모의 태도에 관한 내용에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이에게 믿음은 갖되 무리한 기대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초3부터 교과와 심화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교재는 2권, 개념교재 플러스 심화교재 이렇게 시작을 해주고 있고 잘하는 아이들은 이제 경시대회 준비, 기출문제, 대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초 3학년 과정이 가장 힘들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 후에 4, 5, 6학년은 좀 그 내용이 또 나선형 구조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3학년 때 제대로 심화를 해주면 그게 가장 어려운데 그 4, 5, 6학년이 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그 공부머리 독서법에 그 공부머리 독서법을 뜨셨던 그 분 성함이 뭐더라? 최승필. 이분이 강력 추천하는 책이어서 그런지 되게 내용이 정말 좋았고 또 독서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초등 미취학 때는 독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잠수의 영어나 여러 가지 영어에 관한 이제 공부법 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수학에 관한 책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